이 꽃길을 시작한 지가 지금 만으로는 23년, 24년 차 이제 플로리스트거든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을 기르다 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질문하는 것들을 수업 시간에 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선배로서 뭔가 후배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꽃칼럼이라고 그걸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게 한 70가지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걸 하다가 그거를 책으로 엮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했는데 막상은 어떤 책으로 해야 될지 저도 감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에세이를 내라고 내는 게 좋겠다고 추천해 준 제자가 와 있어요. 누구시죠? 바로 제 앞입니다. 쌤이에요. 오. 네, 쌤이 에세이를 내라고 그랬어요. 네. 아니, 근데 오늘 정말 대단한 게 그분과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아, 그러면 자기 아는 분이 낸 출판사가 있다면서 소개해준 또 제자가 왔어요. 우리 쌤. 그래서 그렇게 인연이 돼서 제가 책을 내게 됐습니다. 와, 그럼 스토리닷과 이렇게 네. 인연과 인연이 인연이 돼서. 연결되어서 이렇게 예쁜 아름다운 책이 나왔네요. 네. 저도 그래서 오늘 이 꽃을 센터피스를 보내주신다고 이 네. 사진을 보고 네. 저도 치마 컬러 이렇게 오렌지를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 작가님께서 네. 꽃 수업을 하실 때마다 꽃 컬러와 옷 컬러를 맞춰 입으신다고 네, 네, 하는 네. 걸 보고 네. 그럼 나도 오렌지색 옷이 뭐가 있지? 네, 이게 사실은 여름 옷은 아닌데요. 네, 그래도 네. 입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이쪽에 두 분 앉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천천히 앉으시면 됩니다. 네, 오늘 드디어 다 오신 것 같네요. 저는 이 책 보면서 와, 되게 힘을 빡 얻었던 게 선생님께서도 여러 가지 일을 수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플로리스트시기도 하고 교육자시기도 하고 또 이 비즈니스 CEO시기도 하잖아요. 네, 네. 이런 역할들을 정말 이 현업에서 정말 한 땀 한 땀 너무 진짜 잘해 오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업계 탑티어가 괜히 되는 게 아니구나. 저 그거를 정말 많이 느꼈고요. 저도 이런 공간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저도 해금을 연주하는 아티스트로서 살아가면서 너무 배울 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부끄럽네요. 네, 정말 배울 점이 너무 많았고 책장을 딱 덮으면서 너무 이렇게 불끈하면서 제가 카페에서 이 책을 끝까지 완독을 했는데 불끈하면서 일어나는 그 힘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그 오늘 오신 제자분들도 이렇게 선생님들께 그런 삶의 에너지를 얻으실 것 같아요. 그게 단지 어떤 꽃에 관한 기술만 얻는 게 아니고 삶에 관한 철학이 정립되어 있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누군가한테 이렇게 들어서 하는 이야기와 내가 정말 온몸으로 살아내서 하는 이야기의 무게감은 다르잖아요. 네, 네. 그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 네. 그 열정, 네. 그 열정의 근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열정이요. 결국은 그거는 어제와 다른 내가 되고 싶은 거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년 전의 정아와 10년 후의 정아가 똑같은 모습이 저는 싫은 거예요. 근데 그게 남과의 비교가 아니고 뭐 남이 저만큼 갔으니까 내가 그 길을 가자 그런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생각하는 어떤 어제보다 좀 나은 나, 그 다음에 내일은 좀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오는 거 그거인 것 같아요. 다른 뭐 원동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책에도 여러 번 썼지만 저는 좀 남을 의식하진 않아요. 그리고 남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아요. 그냥 오로지 저는 저 자신에 되게 충실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저를 사랑하니까 내가 다치는 게 싫고, 그렇죠? 우리가 내 자신이 다치는 게 싫고 아픈 것도 싫고 그렇게 하려면 내 건강 관리도 내 스스로가 해야 되고 남의 어떤 말에 예를 들어 막 휘둘려가지고 내 인생이 움직이는 거는 더욱더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내가 단단해야 되는 거죠, 내면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오더라도 별로 개의치를 않아요. 저는 제 갈 길을 간다. 너는 저 길로 가라, 나는 이 길로 간다. 좀 그런 마인드로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삶의 철학이 되게 단단하니까 네.
아, 이런 에세이를 낼만 하다라는 내고도 남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삶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제가 네. 한 20년 전, 네. 15년 전 그 즈음에 이런 꽃에 관한 책을 선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약간 이런 네. 꽃에 관한 책이 좀 나오는 분위기였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도 어떤 되게 예쁘고 젊은 플로리스트 분이 꽃에 관한 설명을 위주로 한 책을 내셨었는데 되게 몽환적인 색채로 네네. 이렇게 그 책을 보면서 꽃에 관한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이 책도 좀 그런 책일까 하면서 열었는데 이게 삶에 관한 깊이와 철학이 드러나서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직업인으로서 또 이 현역에서 활약하는 업계에 정말 1인자가 해주는 이야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정도의 포지션까지 갈 수 있었어 라는 어떤 비즈니스에 관한 철학도 저는 너무 재밌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꽃의 아름다움에 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그 매출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방법 같은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도 있어서 그게 너무 도움이 됐어요. 그게 꼭 꽃을 하는 분들에게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보편적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께서는 그 삼성에서 네네네. 디자이너로 16년을 일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직장인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 꽃에 관한 일로 사업을 시작하신 건데 네. 어떻게 하나하나 다 배워가신 거예요? 그거는 뭐 제 스스로가 그냥 깨우쳐 갔던 것 같고요. 저는 솔직히는 제가 꽃집에서 다른 꽃집에서 일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저는 스스로가 그냥 제가 그 맨 마지막에 다녔던 데가 까사스쿨이라고 까사플라워스쿨에서 잠시 강사만 했지. 그 다음에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 제가 강사를 해보면서 느꼈는데 제가 그 전에 이제 회사를 오래 다녔잖아요. 삼성도 다니고 지금 여기에 같이 다녔던 분들이 다 와 있어요. 제일 모집 정말요? 디자이너 분들이 저의 다 또 옛 시절을 아시는 분들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오랜 관계들을 다 끊어내고 다 끌고 가요. 네.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하고서 대기업에 다니다가 이제 그런 어떤 작은 플라워 스쿨의 강사가 돼 보니까 제가 그런 조직에 안 맞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조직에 안 맞고 제 스타일이 내가 스스로 하는 걸 좋아하는 애다. 저랑 비슷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걸 제가 그때 완전히 깨닫고 딴 데 가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자. 그래서 제 걸 만들게 된 거예요. 네. 저는 네. 진짜 이런 마음이 네. 사실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직장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일수록 그리고 큰 조직에 있었던 분일수록 나가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에 관한 두려움이 두려움들이 더 대부분이 있죠. 크죠. 네, 그렇죠. 근데 저는 뭐 그거에 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뭐 자기사랑, 굉장한 긍정성, 활달함, 명랑함 이런 것들이 너무 뭔가 저하고 좀 이게 잘 맞는다. 주파수가 너무 잘 통하고 있다. 그래서 좋네요. 너무 네. 좋았거든요. 근데 네. 딱 들어오셨는데 너무 명랑하신 거야. 또 바이브가 막 한껏 이렇게 업된 상태로 너무 오래 만난 그런 선생님처럼 네. 저에게도 너무 친근하고 네. 이 명랑한 에너지 자체에 선생님께 이렇게 뭐 선생님의 세계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운동도 많이 하시고 그러신가요? 어떻게 이 명랑함을 운동은 좀 제가 이상하게 운동을 안 좋아해요. 운동은 안 좋아하는데 그나마 하는 운동은 산책. 제가 산책은 하게 됐는데 그것도 약 한 2년 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건강도 건강이고 이제 조금 여러 가지로 제가 이제 생각도 정리를 해야 되겠고 하면서 산책을 시작했는데 산책이 저랑 너무 잘 맞는 운동인 거예요. 그 전에 헬스장 다녔던 거는 좀 안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걸으면서 자연을 보고 그 다음에 자연을 보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그게 뭐 오늘에 했던 일 아니면 내일에 할 일, 그 다음에 또 그냥 어떨 때는 그냥 음악만 듣고 그러니까 음악은 꼭 들어요. 음악을 좋아하니까. 음악을 너무 예, 음악을 좋아하시니까. 좋아하니까 음악 들으면서 걷는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의 또 그 행복의 요소를 하나 발견한 거예요. 그전에는 운동은 무조건 싫다. 약간 좀 재미없다. 그리고 막 땀 흘리고 이러는 거는 좀 약간 안 좋아요. 디자이너들이 좀 그런 거 안 좋아해요. 예쁜 척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얼굴 시뻘겋게 되고 막 땀내고 이런 게 좀 이게 안 맞아요. 코드가.
근데 산책은 그렇게 땀을 흘리지도 않고 적당히 걸으면서 충분하게 내적인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 그게 너무 좋아서 저는 만약 운동을 한다면 지금 산책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네. 선생님께서 이렇게 음. 사유를 많이 하시고 네. 성찰을 많이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래서 그게 산책이라는 것과 되게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그 선생님께서는 자기 발견 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내가 네, 네. 무엇을 좋아하는지, 네, 네.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는 거. 네. 근데 사실 나이 먹을수록 네. 그런 게 되게 흐릿해질 수도 있잖아요. 네. 세상에 깎이다 보면. 네. 근데 선생님께서 항상 제자분들한테 그런 얘기 좀 많이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아까도 했지만 제가 산책을 좋아하는 게 제가 지금 나이가 60이 넘었거든요. 그런 나이에 발견한 걸 보고 아, 이 나이에 내가 나를 아는구나. 이렇게 세상은 모르는 게 너무 많았다. 나도 내 자신을 정말 몰랐구나. 그러니까 대부분은 저한테 오는 학생들은 저보다 다 어리잖아요. 그렇죠. 어린 분들이니까 그분들은 그때부터 시작해도 하나도 안 늦는다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50대에 저한테 배우러 오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나이는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마인드. 마인드가 중요한 거죠. 그 나이, 근데 가끔 그런 분이 있죠. 또 나이 들어서 나이 든 걸로 티내는 분이 있어요. 대화를 하다 보면 나는 그래서 못해. 뭐 예를 들어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책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교보문고랑 S24 이런 거 이렇게 링크를 걸어 드렸는데 그거를 못 하시는 거예요. 60대 중반인데. 그걸 들어가서 클릭해서 뭐 사고 이러는 거. 그러니까 그분은 어디 이렇게 백화점을 잘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프라인 문화에 익숙하시 그런 거 익숙하니까 그런 거가 다 너무 낯선 거야.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제 북콘서트에 지난번에 오셔서 많이 사주셨어요. 그래서 감사는 한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이 마인드구나.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젊어도 나이 든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사고를 하게 되면은 나이가 드는 거고 나이가 많아도 항상 뭔가 새로운 거 발견하고 싶어 하고 호기심이 많고 또 거기에는 배우려는 자세 같아요. 뭐라도 배우려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 많잖아요. 저도 그래요. 새로운 뭐 신문명 아니면은 뭐 인스타그램 뭐 핸드폰에서 뭐 어떤 거 그러면은 제자들이 오면은 물어보면 다 알려주잖아요. 그럼 그걸 배우는 거잖아요. 그걸 나는 못해. 나 이런 게 아니라 항상 뭐라도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이 굉장한 오픈 마인드와 그 성장에 관한 마인드셋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어른이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무언가를 정말 계속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 있죠. 우리 아이폰도 계속 스스로 막 업그레이드 하잖아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하라고 계속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근데 정말 이정화 선생님께서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그게 나는 되게 비즈니스, 내 사업을 할 때 더 힘이 나는 사람이야 라는 거를 스스로 발견하고 뭔가를 그렇죠. 결단하고 발견하고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 배우신 거잖아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놀라운 것은 출판사 대표님께서 인스타그램도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그래서 와, 팔로워가 이렇게 많으시다니 그때도 한 번 굉장히 놀랐어요. 연배를 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 책을 보니까 블로그 시절부터 한 땀 한 땀 올라오신 거더라고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짠 이렇게 팔로워를 모은 게 아니라 정말 처음에 창업을 하셨을 때부터 블로그에 일일 1포스트를 하셨고 또 블로그를 어떻게 하면 상위에 랭크 시킬 수 있을까를 위해서 블로그 요즘에도 인스타그램 뭐 강의 같은 거 우리 들으러 다니잖아요. 그런 강의를 그때도 들으셨던 거예요. 그것도 여러 차례. 저는 그 부분에서 되게 놀랐어요. 또 그 블로그 동생도 왔어요. 같이 같이 스터디 하셨던 반갑습니다. 와. 저는 다양한 사람들이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 정말. 그래서 그런 것도 저는 항상 공부를 좀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걸 좀 좋아하는. 그러니까 제가 내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으면 정말 서울대 갔겠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공부는 아닐지 몰라도 뭔가 나를 개발시키는 데 대한 공부, 투자 이런 거는 저는 돈을 안 아끼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보시면은 계속 어떤 영감을 스스로 채우고 동기를 새롭게 계속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
저는 그 지점이 삶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누군가는 향상심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향상심은 음. 누가 줄 수가 없는 거다. 그건 자기가 동력을 돌려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획득해야 되는 부분인데 선생님께서는 정말 그 향상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너무 놀랍고 그러네요. 멋지고 음. 그렇게 향상심을 어떻게 하면 내가 스스로 이렇게 조각조각 모을 수 있을까를 터득하신 것 같아요. 그게 여행과 네, 또 뭐 그런 것도 예술과 있죠. 맞아요. 선생님만의 어떤 나름대로의 방법론이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네. 그거에 대해서 음. 투자를 아끼지 않는 그 결단력. 그게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보통은 나 열심히 사는데 나를 괴롭히고 나를 소모하는 것과 보통 헷갈리게 되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나를 충분히 반짝반짝 빛이 나도록 어떻게 하면 내가 빛이 나고 영감을 얻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투자하고 내가 더 멋져져서 또 그걸로 계속 선순환을 돌릴 수 있는 어떤 방법론을 완전히 체득하신 것 같아요. 그거 좀 나눠주세요. 비결을 좀 나눠주세요. 글쎄, 근데 그거는 뭐 비결이랄 거는 없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어쨌든 저는 그 어떤 제 일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지금도 1인자라고 생각은 안 하고 항상 언제나 그냥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1인자가 돼야 되겠다 목표한 적도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고요. 다 분야가 다르고 꽃 업계도 되게 디자인이 다양해요. 꼭 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저 사람이 잘하고 이거는 내가 잘하고 그 대신 내가 잘하는 거를 찾아내는 거죠. 우리가 자기가 잘하는 걸 잘 찾아내질 못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찾아내는 거에 되게 좀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 중에 하나도 글쓰기도 있는 거죠. 매일 블로그 포스팅도 매일 해보고 인스타도 해보고 하면서 글 쓰는 자체가 나랑 맞는 거다. 그쵸? 그런 것도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뭐 음악을 좋아하는 거, 여행을 좋아하는 거, 그런 데 다니면서 정말 많은 그림도 보고 전시장도 다니고 콘서트도 제가 정말 많이 다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놀티켓 VIP. 예. 정말 저는 정말 매 주말에는 요즘 거의 콘서트 한두 개씩 가는 것 같아요. 예, 토요일, 일요일도 갔다 왔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굉장히 뭐냐면은 제가 이제 저희 스케줄도 잠깐 말씀드리면은 네. 월부터 금요일까지 중에서 월요일은 거의 꽃시장을 가서 항상 꽃을 사요. 그 주에 다 꽃. 그 다음에 화요일은 수업이에요. 수요일도 수업, 목요일도 수업. 화수목은 수업이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에너지를 갈아 넣는 거죠. 저도 수업이라는 거는 준비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꽃도 다 사와야 되고, 또 마음에 안 들면 월요일에 가는데 없으면 화요일에 가고, 화요일에 없으면 수요일에 또 가고. 저도 계속 그러거든요.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주말에 만약에 주문이 있다 그러면 금요일에 또 가서 하니까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거의 이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주말은 저를 위한 온전한 시간이잖아요. 그럼 나한테 선물을 주는 거죠. 그 선물이 저는 여행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콘서트를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콘서트는 뮤지컬도 요즘 많이 뮤지컬 뭐 오페라 다 다니는데 둘이서 가다가 요즘 혼자서도 많이 가요. 남하고 시간 맞추는 것도 마땅치 않고 남편하고도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 남편하고 해도 좋은 방법이 생긴 게 저희 신랑은 되게 사소한 얘기는 한데 이렇게 가면은 객석이 있으면 이렇게 통로석을 원해요. 답답하다고. 근데 통로석은 어디가 됐든 이쪽이든 진짜 사이드가 되잖아요. 그럼 저는 정가운데서 딱 보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몇 번의 실패를 거듭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 정중앙에 좋은 자리를 앉고요. 남편은 3층 꼭대기 사이드를 해줘요. 그럼 본인이 그게 따로 좋대. 또 같이. 따로 또 같이. 그리고 싼 표로 자기는 편안하게 보는 게 좋다. 왜냐면 앞에 앉아서 약간 부담스럽고 돌지도 못하면 그 돈이 아깝다. 저는 안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또 차이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콘서트도 같이 다니고 하는데 뮤지컬도 같이 보고 하는데 그런 거는 주말에 저를 위해서 저는 저한테 선물을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해금서가가 저희는 공간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나의 서재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민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손편지를 써드리고 책 처방을 해드려요. 그리고 이 공간을 프라이빗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많은 사연을 받거든요, 저희가. 그래요? 그래서 이 연령대에 어떤 직업군의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시는구나, 이런 힘듦이 있으시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돼요.
근데 대부분 음. 이렇게 나를 좀 사랑할 수 있고 나에게 투자를 할 수 있으면 그 용기와 결단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삶의 퀄리티를 높일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아, 그런가요? 그게 쉽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그럴 수 있고 근데 그게 경제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움직여져야 되거든요. 그게 나를 정말 살린다는 거를 내가 체감하고 내가 나아진다는 거를 알면 그렇게 하는데 그런 습관이 들어있지 않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젊은 분들 20대, 30대 거의 다 비슷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사실 나를 공주님처럼 아끼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께서는 정말 계속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하고 네.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게 사업적으로 성장시키는 원동력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 가로수길에 어쨌든 굉장히 좋은 로케이션에다가 처음에 샵을 내셨었고 그거를 유지한다는 건 또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정말 여기서도 플라워 샵을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자기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네. 그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그걸 유지하는 거는 정말 몇 배로 매번 어려움에 부딪히고 그걸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과제의 연속일 텐데 선생님께서는 계속 굳건히 그 사업을 성장을 시켜 오셨고요. 근데 거기서 되게 재밌었던 부분이 그 가로수길에 되게 멋쟁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되게 과감한 작품들을 많이 의뢰하는 것들이 많았다. 그런 프로젝트들이 많았다. 네, 맞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것도 제가 운이 좋았던 것 같은 게 제가 처음에 이제 가로수길이 이제 막 우리나라에서 트렌디하게 뜨기 시작할 때 저희가 이제 집이 그쪽 편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집 앞에 이제 장소를 물색하러 다니다가 비어 있는 공간이었어요. 실은 그때는 그 자리가 그래서 거의 뭐 권리금도 없고 들어가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그러다가 처음에는 거리가 활성화가 안 됐는데 나중에 거기에 이제 공영주차장이 들어오면서 활성화가 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때 우리 또 그 시절에 같이 일했던 우리 제자 또 왔어요. 네, 이나세. 어디 계시죠? 여기 예쁜이. 진짜 너무 예, 예쁘시죠? 고우십니다. 고우시죠? 네. 네, 그래서 그 시절을 아는 또 친구도 왔어요. 그래서 어. 그때 같이 이제 수업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제 책에도 나왔지만 백화점에 우리 이제 또 키엘 엄청 납품했었잖아요. 예, 그 일을 같이 했었어요. 그 예. 키엘도 예. 엄청나게 오래 일을 예, 해주셨- 올해 이제 한 8년 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근데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위기 상황에 제가 생각해 보면은 누군가의 어떤 조언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때 어떤 뭐라 그러죠? 결국은 보면 제 책에도 나와 있는데 브랜드는 사람이다라는 게 있거든요. 결국은 사람의 어떤 인맥과 그게 뭐 나빠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라 무슨 뭐라 그러죠?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나? 아는 사람을 소개받는 거 이렇게 해서 일이 진행되는 거 그게 나쁜 거는 아니잖아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런 거 왔을 때 제가 고민을 하고 누군가한테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나타났던 것 같아요. 도움을 주는 사람이. 지금 생각하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때 키엘 같은 경우도 그거가 처음부터 저한테 왔던 오다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디자인 이거를 아니 그러니까 플라워 샵을 소개를 하고 덤덤 이렇게 인기를 해야 되겠는데 그때는 인스타그램이라는 게 없었어요.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잡지, 패션 잡지 아니면 리빙 잡지 그런 데들에 나가는 게 제일 큰 그거예요. 소개. 그래서 그런 데 소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는데 마침 또 제 주변에서 소개를 해줬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화장품 있잖아요. 뷰티. 네네. 화장품 하는 그 홍보 회사를 소개해 준 거예요. 그게 제가 마지막 다녔던 패션 회사의 마케팅 인사예요. 이사님이 제가 얘기했더니 그분이 소개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여기도 잘 알죠. 우리가 또 그렇게 해서 인연이 된 거잖아요. 네, 여기 다 알고. 그래서 그분이 소개를 해서 이렇게 마케팅을 그런 업체하고 잡지를 쭉 하다가 키엘이 거기서 가로수길에서 무슨 행사가 있는데 저보고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홍보 회사가 키엘을 홍보하게 된 거예요. 그날 런칭 쇼를. 그러니까 런칭 쇼를 런칭하게 되니까 우리 보고 그러면 해달라. 그래서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때 그 부장님이 그러면 우리가 백화점에 계속 납품을 하는데 너네가 해주면 안 되냐. 키엘이 백화점 3개밖에 없었을 때예요. 지금은 엄청 많이 남아졌지만 그러니까 그때
지금은 상상도 못했지만 신세계 강남이 이때 막 생길 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세계 강남에 이제 백화점이 생기고 거기 1층에 매장이 들어가니까 저한테 해달라고 했던 거죠.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서울 근교까지 해서 22개를 매주 납품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때 직원이 제일 많았어요. 우리 저기 지금도 윤하샘도 있지만 그때는 매주 생활을 납품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팀을 짜서 제가 직접 배송을 다녔어요. 예, 우리 다 그렇게 그때 정민이랑 그치, 예, 그렇게 다닐 정도로 그게 굉장히 큰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매출이 엄청났던 거죠. 근데 시작은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제가 사람을 누굴 통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도 그럼 홍보회사에 맡기던 비용을 지불하잖아요. 그것도 저의 투자였던 뭐 결단인 거죠. 그때 당시에 지금 보면 한 15년, 17년 전인데 한 달에 200만 원씩이었거든요. 제가 2달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400이면 작은 돈은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아까도 했지만 투자할 땐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결과가 그 400이 뭐 나중에 정말 키에라고는 몇 년을 했으니까 몇 억의 오다였지 한 거잖아요. 그렇게 됐던 것 같아서 어떤 그런 딱 포인트에 그걸 캐치를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건 해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결단. 그리고 또 지나고 보면은 가로수길에 제가 아까 공영주차장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그거를 하기 전에는 그 앞이 완전히 공사장이어서 한 3년은 정말 장사를 못했어요. 먼지 나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거를 딱 견디고 나니까 완전 공영주차장이 지금은 뭐 여러 군데 생겼지만 그때는 가로수길 아예 주차장이 없어서 거기만 사람들이 무조건 차 대고 나오면 바로 저희 샵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샵이 너무 잘 된 거예요. 무조건 주말이면은 완전 줄을 쓸 정도로.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상품을 또 개발하고 작은 것도 만들고 바깥에도 막 식물 갖다 놓고 그러면서 정말 유명 인플루언서도 외국의 유명 인플루언서도 왔다 갔어요. 그렇게 하고 연예인들도 막 정말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오죽하면 그 사람 사인도 받았잖아요. 지창욱님. 그래서 제가 붙여놨어요. 제가 옆에서 바로 이렇게 사인해 주셔가지고 사진 찍고 해도 돼요. 괜찮대. 너무 그분 스윗했어요. 그래가지고 예, 그런 일도 있고 정말 많은 분들이 왔다 갔어요. 연예인들도.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예, 그래서 근데 그때 생각해 보면은 어떤 결단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그 공영주차장 생기고 나서 이제 그 샵이 분명히 잘 될 거라는 이제 확신이 생겼잖아요. 그때 제가 한 달간 문 닫고 공사를 했어요. 그때 공사해준 선생님 여기 와 계십니다. 다 저의 흔적들입니다. 그렇네요. 네. 그래서 그때 저랑 이제 컨셉 정하고 색깔 정하고 근데 그런 기본 큰 그 네이비 색깔 같은 그거를 선생님이 원래 먼저 저한테 제안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골랐지만 우리가 다 또 추억이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때 완전 리뉴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완전히 매장이 너무 예뻐지니까 사람들이 막 온 거죠. 사진도 많이 찍고 가고. 그러니까 그런 요소에 항상 그런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제가 2018년도에 또 스쿨을 따로 개설했거든요. 저희 샵에서만 하다가 너무 이제 사람이 많아지고 샵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별도 공간에다가 스쿨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는 스쿨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매장을 접은 거죠. 근데 매장을 접은 것도 정말 신의 한 수 같은 게 지금은 가로수길이 너무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근데 제가 2022년에 접었거든요. 딱 마음을 접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는 게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일이 굉장히 많고 제 에너지가 너무 소모되는 거예요. 그 많은 월세, 인건비 그것 때문에 제가 죽도록 일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뭐 오는 오다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유지를 했는데 어느 시점에 가니까 그거가 제가 행복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무엇을 결정할까 했을 때 샵을 접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스쿨을 하자. 네, 그렇게 해서 2022년에 딱 접은 거죠. 근데 가로수길 지금 정말 장사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쿨만 바꾼 거가 또 저는 얼마나 큰 신의 한 수인지. 그러니까 지금 유지가 되고 있어요. 만약 제가 2개 했으면 또 무너졌을 수도 있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직관이 있으신 것 같고 사업적인 직관과 선견지명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크게 읽을 수 있는 힘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통찰력이 있으신 것 같고 뭔가 그 말씀 중에서도 굉장히 솔직한 그 매콤함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선생님의 한 킥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런
진짜 딱 매콤한 매력이 있어가지고 이런 그 꽃에 관한 책들이 다소 이제 너무 좀 흐릿하고 추상적이고 몽환적이고 이렇게 그 흐릿흐릿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굉장히 명료하고 명쾌하고 딱 매콤할 때 매콤하게 각을 줄 때는 딱 이렇게 하셔가지고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으시다, 매력이 있으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쯤에서 해금 연주를 선생님을 위한 네네네. 연주를 들려드릴게요. 네. 선생님이 음악을 너무 사랑하신다고 하셔가지고 그리고 그 테너 서영택 씨도 되게 좋아하시고 다 아시죠? 제가 그것까지 이렇게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곡을 할까 하다가 한국 가곡을 오늘은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 김효근 작곡의 내 영혼 바람 되어 들려드리겠습니다.
않아요? 저는 지금 그분한테 이 무슨 줄을 해서 어떻게 저 음을 맞추시는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너무 신기해요. 가까이서 처음 봤거든요, 저도. 네. 근데 해금을 저는 이제 음악은 들어본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음악 말씀드렸더니 스승님이시래요, 그분이. 정순현 네, 선생님. 정순현 선생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그 곡을 안다고 말씀드리니까 다 스승님이라고 그러시고 그래서 알고는 저는 이렇게 가까이서 처음 뵀는데 신기하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음을 내는지. 아니 그 무슨 어떤 음표 같은 게 이 없잖아요. 해금은요, 네. 이렇게 명주실 줄이고, 명주실이에요? 네. 이 활은 네. 말꼬리, 말총이에요. 아, 말총이에요? 근데 이게 네. 보통 뭐 네. 바이올린 같은 건 지판이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기타는 중간중간 그 영역을 여기 표시하는 해정, 프렛이 있고, 예. 근데 해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없는데. 그리고 의지할 때가, 기댈 때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 낭창 한번 눌러보세요, 선생님. 생각보다 근데 되게 단단한데요? 엄청 단단한데요? 손에 힘이 되게 많이 아. 필요로 하고, 아, 이 말총도 흐느적흐느적해요. 그래서 네. 이거를 다루는 게 사실 쉽지가 그래 않거든요. 보여요. 의지할 데가 없어서 네네. 굉장히 자유로운 악기입니다. 오. 네, 자유로운데 이걸 이제 말하자면은 노래하는 사람들이 성대를 쓰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렇게 다 주물러가지고 양손으로 네네네. 네, 그렇게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 이 선생님께서 네. 이 책 속에서 글을 그 꽃을 만지실 때 네. 그 느끼는 네. 꽃이 주는 행복감, 네네. 막 그 사랑하는 마음 이게 네. 되게 많이 느껴졌는데요. 음. 그러니까 저도 음악을 하기 때문에 이 소리를 음. 하나하나 만져가면서 너무 행복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바이브라는 네, 그런 네. 참된 바이브. 저는 그런 거를 많이 느꼈고 또 책으로 깊이 소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께서 단순히 꽃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정말 아티스트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좀 내추럴 본 아티스트시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이 허공에다가 색채를 그리고 꽃으로 또 구조를 만들어내는 그런 조형예술가 같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정말 저는 꽃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꽃을 자주 사다 놓는 편이에요. 근데 이렇게 오늘 많은 플로리스트 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어느 때보다 정말 하늘하늘 아름다운 분들이 너무 많이 오셨어요. 네. 정말 꽃을 좋아하는 분들은 한 분 한 분 다 아름답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면 또 이야기를 이어서 가볼까요? 네. 선생님께서 여태까지 이렇게 뭔가 그 티아라 플라워를 키워온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하시면서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 그러셨던 순간도 있으셨어요? 지난번에도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북 콘서트에서 누군가가 그랬는데 제가 답을 너무 단호하게 없었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네네. 뭐 힘들지 않았다는 건 아니죠. 어떻게 세상사가 그렇게 다 내 맘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힘들긴 힘들었는데 힘들다고 해서 이거를 좋아하는 거를 멈출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정말 좋아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멈춰지고 안 멈춰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이거는 갖고 가야 되는 그건 거죠. 그래서 그만두고 싶다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없었어요. 정말. 멋지시네요. 네. 아니 그건 아니 그냥 제 스스로가.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조금은 좀 힘들면 이거 그만둘까 나 딴 거 할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게 저한테는 좀 아쉬워요. 그만큼 그 일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아니, 안 했으면은 바꿔야 돼. 당연히 그거는 뭐 하기 싫은 걸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자신을 더 찾아야 되는 거. 자기한테 맞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가. 그거 진짜 이렇게 뭔가 맞는 걸 찾으면 그거는 힘들어도 끌고 나가야 되는 거죠. 거기서 멈춰지면은 이도저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힘든 적은 물론 있었지만 그만두고 싶다는 없었어요. 네. 강인하시기도 한 것 같아요. 되게 그거 부분은 강인한 부분이 태생적으로 있는 것 굉장히 같아요. 강인하신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힘든 과정이 있어도 그거를 능히 좀 이렇게 잘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거기서 또 꾸준함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패션 디자이너로도 16년을 일하셨고 네. 플로리스트로도 지금 23년 네. 차 네. 이렇게 일하고 계시고 네. 그 한 가지 영역을 딱 시작을 하면 블로그 글쓰기, 뭐 인스타그램 1일 1피드 올리는 거 다 해보셨죠? 그게 말이 쉽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그게 좋아하기도 좋아해야 되지만 그 근성이 있어야지 가능해요. 근데 정말 볼수록 참 대단하시고 그건 아니고. 점점 빠져들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저는 선생님께. 근데 그 인스타 피드는 네. 제가 제자들한테 늘 얘기하지만 내가 나를 홍보 안 해주면 누가 해주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이 세상에. 그러니까 뭐 잘난 척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나를 솔직하게 자꾸 드러내야 나를 감추고 싶으면 나의 그 비즈니스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 자체는 뭐 내 얼굴을 드러내라 이런 게 아니라 내 일은 드러내라. 그러면은 그 일을 드러낼 때는 내가 홍보를 해야지 누가 해줘요. 아니면 홍보할 수는 있겠죠. 무슨 업체를 쓰거나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은 있었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잠시고 길게는 안 되잖아요. 길게 갈 수 있는 건 본인 스스로밖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해야 되죠. 그러면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블로그는 정말 잘 쓰려면 하루에 3시간씩 걸렸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뭔가 맞춰서 다 쓰고 그랬는데 인스타그램 보니까 피드는 한 30분이면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 정말 누워서 떡 먹긴 거예요. 3시간씩 하다가. 그러니까 30분을 못 내. 내 아무리 바빠도 사람들 바빠서 못 하는데 내 24시간 중에 30분을 못 내는데 내 비즈니스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 정도의 애정이 없으면은 정말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내가 그 정도의 애정을 가지고 내가 이 일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를 주변에 자꾸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제 에너지, 저의 명랑함, 저의 어떤 모습, 내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계속 그 글에 묻어 나가고 꽃에서 묻어 나가니까 그렇게 뭐 저는 정말 9.8만이 될 동안 그냥 뭐 제가 뭘 어떻게 한 건 없어요. 그냥 온 거예요. 전부 다 사람들이. 제가 뭐 어디 정말 업체 쓰거나 이런 적도 한 번도 없거든요. 정말 한 땀 한 땀 그 긴 세월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남이 가져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그렇고 내가 땀 흘려서 버는 거 그거가 제일 가치 있는 거니까 남의 어떤 도움을 바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뭐든 해결해야 된다. 그거가 좀 명확한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아유 부탁드립니다. 무슨 박수야. 아유 진짜 창피하게. 너무 멋있습니다. 아유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네. 진짜 그냥 그 세월이 너무 느껴지고 그 모든 스텝의 노력, 그 진실한 노력이 많이 느껴져요. 이 책에도 쓰여 있지만 생각보다 이 일이 굉장히 고된 육체적인 강도가 높은 노동이다라고 하셨고 이 꽃 사진을 찍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이 고객에게 꽃을 전달하기 전에 좀 되게 미리 완성을 하고 허겁지겁 이렇게 허둥지둥 전달하는 게 아니시더라고요. 네네. 되게 그 타임라인보다 훨씬 미리 준비하고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다양하게 찍어보고 계속 보완을 하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꽃시장에 다시 가신대요. 그래서 그걸 다시 보완해가지고 그때 마음에 쏙 들어야지만이 보내드리는 거예요. 보내드리는 맞아요. 거예요. 그거는 거의 예술 작품 활동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아직 예술 작품은 아니지만 내 만족을 향해서 네네 제 만족이죠. 제 만족이에요. 누가 이거 그거는. 뭐 네. 컴플레인을 하든 아니든 그분이 만족을 할 때까지 내가 만족을 할 때까지 이걸 추구한다는 건 저는 되게 예술가의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그런 태도 정말 완성을 추구하는 그런 집요함 이런 게 너무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선생님의 그 명랑함, 당당함,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그 자연스럽게 나를 사랑하는 그 모습 있잖아요. 나를 사랑해야 돼 이게 아니라 그냥 오랫동안 정말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해요. 그 자연스러움 있잖아요. 네. 그게 그래서 묻어나서 되게 좋았어요. 근데 사실 저희 세대는 뭐 오은영 선생님이라는 육아 멘토도 있고 뭐 아이한테 자긍심을 심어줘라, 칭찬을 해줘라 뭐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배우잖아요. 근데 선생님 세대 때 네. 뭔가 그 부모님의 말, 그 선생님이 키운 말,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어머님께서 예전부터 넌 끝이 좋은 아이야. 네 맞아요. 그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네, 그 어머니의 사랑이 지금의 네. 선생님을 있게 맞아요.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크게 갑자기 감탄했습니다. 울컥하네요. 어머님은 좀 하늘나라 계시지만 네. 울컥합니다. 어떤 어머님, 부모님 어떤 분이셨을지 궁금해요. 그냥 저희 평범한 엄마 아빠인데, 근데 제가 이렇게 나중에 쭉, 저희는 이제 다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나를 만든 게 누굴까. 그쵸? 그래서 쭉 생각해 보면은, 엄마가 참 나를 많이 사랑했고, 제가 아마 저희 제자들한테 여러 번 얘기했을 텐데, 저희 시대 때는 초등학교 1학년에 그렇게 예능을 배우는 사람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때는 먹고 살기가 다 힘든 시대인데, 근데 그때 저희 엄마는 저를 무용학원, 미술학원, 피아노 학원 다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래서 제가 좀 무용을 좀 예전에는 지금은 뭐 몸치지만 그때는 좀 했었고 저희 언니는 무용가예요 지금. 예, 그래서 언니랑 같이 다녔는데 언니가 월등히 잘한 거죠. 그래서 언니는 아예 한국 무용가로 해서 지금도 언니 활동하시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러다 보니까 미술도 배우고 그 어렸을 때 뭔가 음악을 배운 거, 네. 피아노를 배우고 제가 한 40번까지 했었는데 어느 정도는 음악에 대한 게 이제 트인 거죠. 귀가 트인 거죠. 그러니까 귀가 트이니까 노래도 하게 되고 지금도 제가 성가대를 지금 20년째 하고 있거든요. 아까 저랑 네. 듀엣을 좀 하셨잖아요. 리허설할 때 노래 좀 들려주셨는데 좋았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모든 것들이 어렸을 때 어떻게 보면 그때는 굉장히 귀찮았어요. 피아노 가는 것도 그렇고 하기 싫어서 막 도망 다니고 했는데 그 어렸을 때 엄마가 시켜준 그런 것들이 예능적인 게 왜냐하면 그거를 할 줄 알고 학교를 가니까 그림을 그려도 좀 나는 남들보다 잘 그리는 앤 거지. 애들은 칠할지 잘 모르는데 다 실험을 해봤잖아요. 음악도 좀 피아노 하고 가니까 음악 시간도 좋고 그다음에 무용도 좀 하니까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는 그런 학교에 그 무용제 아니 무슨 뭐 예술제 그런 거 하면 무용단 만들어서 하잖아요. 그런 데서 발탁돼서 했었어요. 제가 그 현대무용 정말 안 어울리는데 그래서 이상한 스타킹 같은 옷 입고 저희 남녀 보호인데 막 그런 거 입고 춤도 추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약간 그런 모든 것들이 약간 예술적인 거를 만들어준 게 엄마 같고 그리고 저도 이제 좀 뭐 고3 때 되게 많이 아파서 제가 병원에 입원도 막 여러 번 하고 그랬어요. 예, 그런 적도 있었고. 그래서 제 책에도 있지만 제가 처음에는 그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백의의 천사 그게 어릴 때부터 꿈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고3 때 아프면서 한번 좌절이 됐고 그래서 우연히 또 학교를 제가 원하는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의상학과를 가게 돼서 또 그 길로 디자이너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너는 그러니까 끝이 좋다는 게 너 간호사 되는 것보다 디자이너가 훨씬 낫다. 저도 지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때 그렇죠? 어릴 때는 너무 어려고 무슨 백의 선사가 좋다고 이렇게 간호사가 되고 싶었나 몰라. 지금 보면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 직업. 막 남한테 그 주워 놓고 힘들어. 안 맞았어요 저랑. 네. 근데 그렇게 끝이 좋다는 게 뭐 그런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약간 그런 고비가 있었는데 결국은 보면 너는 끝이 좋으니까 끝이 좋은 아이다. 엄마가 계속 그랬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전에 예전에 아는 그 카피라이터 분이 있는데 유병욱 씨라고 그분 그 인스타그램 제가 그걸 쓴 적이 있어요. 엄마가 해준 말이 뭐가 있냐. 그때 그분이 너무 좋은 말을 해주셨다고.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렇게 깨인 사람이었구나. 예. 그리고 어릴 때부터 저희는 그 이제 앰프라고 해서 그때는 이렇게 막 큰 거 집에 있었잖아요. 그런 거에서 지금 생각하면 엄마가 애니오 모리코네를 되게 좋아했어요. 영화 음악을. 그걸 굉장히 많이 틀어놓으셨고. 시네마 파라디스. 예, 맞아요. 그거 그 다음에 또 트윈폴리오라고 옛날에 그 송창식 세 분 있잖아요. 예, 윤영수. 그걸 또 그렇게 많이 틀어놓으시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저한테 이게 그런 뭐 음악을 좋아하게 되는 그런 모든 거를 만들어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오히려 저 나이 들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전에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똑똑하니까 이만큼 했어. 근데 그게 아니구나. 그때부터 엄마가 나를 토양을 그렇게 거기서 자라게 해서 내가 보는 눈이 생겼구나. 보는 눈인 거잖아요. 안목이죠. 안목이 네. 생긴 거잖아요. 그런 거를 아예 없었으면 안 될 텐데 엄마가 그걸 키워준 거죠. 그리고 그때는 그런 게 별로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런 엄마의 교육열. 네. 그런 것들이 나를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오히려 돌아가시고 나서 더 감사함이 더 배가 되는 것 같아요.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 선생님이 갖고 있는 되게
지혜가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어머님이 그 지혜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음. 해금서가에서 그 유퀴즈에 나오셨던 정신과 의사 선생님 대치동에서 거의 30년 그 개업의를 하고 계신 분이 대부분 그 대치동에 이제 청소년들 많이 보시거든요. 그렇겠죠. 네. 어린이하고 청소년을 두루 보시는데 선생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아이가 너무 속썩이잖아요. 막 사춘기 때 그때 아이한테 그 주소록 전화번호 주소록에 자녀 이름이 만약에 뭐 도현이라면 어차피 잘 될 도현이 이런 식으로 도현이가 아니라 어차피 잘 되리라고 앞에 수식어를 붙인대요. 그 끝이 좋은 거잖아요. 네네네. 그 선생님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이거든요. 그게. 그러네요. 네. 그 암시를 준 거잖아요. 너는 끝이 그쵸. 잘 된다. 과정이 어떠하든 하든 맞아요. 너는 어차피 잘 될 거야. 음. 끝이 좋을 거야. 그거를 어머님은 배우신 것도 아닌데 그걸 그렇죠. 하신 그 거잖아요. 시절에 그렇죠. 그랬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의 과정들을 능히 잘 넘어서 모든 일을 끝까지 잘 해내시는 그런 그럴 수도 마음의 힘을 있겠네요. 갖고 그런 계신 것도 게 아닐까요? 있겠네요. 네. 있겠네요. 아, 감동적입니다. 네. 오늘 오신 이 선생님의 독자분들, 팬분들, 그리고 제자분들, 네, 다 이렇게 마음 뜨거운 순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이거 한 가지 더 궁금해요. 네. 그 제자분들한테 네. 아낌없이 막 퍼주시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그리고 막 이렇게 뭐 삶에 관한 이야기, 네. 뭐 꽃에 관한 이야기 이런 거 두루두루 다 해주시는데 네. 이러다가 얘가 나를 능가하는 거 아니야? 네네네. 이런 생각 들 때 그런 조바심 같은 거 들 때 없으세요? 조바심은 아니고 그럴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하죠. 잘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여기 정은 쌤도 되게 잘해요. 제가 맨날 칭찬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품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은 쌤은 잘하지만 뭐 저를 능가해서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자세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근데 또 어떤 제자는 약간 그런 낌새가 보이는 제자가 있어요. 실은. 근데 그러면은 저는 그거는 뭐라 할 수 없죠. 자기의 성향과 그거는 인품의 차이니까 그냥 그러면 약간 거리를 둬요. 그거 좀 뭐라고 해야겠어요. 다 모든 비즈니스인데. 그러니까 제가 알려주는 건 다 알려주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있죠. 그러면 그냥 거리를 둘 뿐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좀 그런 거에 좀 명확한 게 제가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고 옆에 있지만 저하고 코드가 안 맞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저는 조금 그런 거에 약간 딱 끊어내요. 예, 이제 그런 거에 막 약간 끌려다니는 형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맺고 끊는 걸 잘한다고 표현하죠. 전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아닌 사람은 옆에 안 둬요. 왜냐하면은 정말 좋은 사람도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 한 번씩 만나고 다니기도 저 정말 바쁘거든요. 근데 약간 좀 뭔가 코드가 다르게 말하거나 제가 했던 얘기를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쵸, 예. 그쵸. 그래서 막 해석해서 약간 이상하게 표현하거나 그러면은 나랑 코드 안 맞는 거니까 안 보면 되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전 되게 냉정해요. 인간관계도 너무 현명하신 것 같고 뭔가 그 패션계 밀라 누나가 꽃계에는 이정화 선생님 아이, 무슨 뭔가 또. 되게 스타성이 있으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 스타성은 무슨. 네, 뭔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대중들은 두루뭉술하게 얘기해 주는 거 안 좋아해요. 이렇게 딱 아주 명확하게. 근데 선생님 성격 자체가 되게 화끈한 부분이 있으셔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흐릿하게 경계에 서서 말씀하시는 게 좀 안 좋아해요. 아니어서 맞아요. 뭔가 제2의 제2의 또 유튜버로서의 인생이 시작될 수도 있을 아닙니다. 것 같다는 생각이 아닙니다. 드는데 네. 유튜브는 지금 안 하고 하시고 있어요. 계시고요. 네. 네. 근데 저는 실은 이제 이것도 유튜브긴 한데 제가 유튜브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저는 제가 이렇게 얼굴이 드러나는 걸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는 제 삶을 제가 소중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여행을 다니거나 어딜 다녔을 때 남들이 저를 알아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 내 행동에 제약이 생길 테니까. 그래서 그냥 조용하게 제가 일을 열심히 하고 제 일을 좋아하고 그건 맞지만 그런 거에서 남이 나를 알아봐서 어떤 어떤 행동에 약간 불편함이 생기는 거는 제가 원하는 삶은 아니에요.
그래서 유튜브를 안 해요. 그런 거 얼굴. 그래서 저는 제 개인 인스타는 얼굴이 되게 많이 나와요. 아실 거예요. 개인 인스타는 맨날 셀카 찍고 난리 하는데 제가 티아라 메인에는 거의 얼굴을 안 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는 거를 원하지는 않아요. 오늘은 뭐 이거 할 수 없는 거고 네. 북콘서트라서 하는 거고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고객으로도 연예인분들이 많은데 뭐 음. 요란하게 셀럽들이랑 일부러 어울리고 인맥을 만들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거 안 네, 좋아해요. 그 문장도 되게 좋았어요. 이거는 정말 음. 그 수단으로 삼는 게 아니라 이 음. 꽃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음. 정말 충만한 기쁨이기 때문에 음. 할 수 있는 태도다라는 아. 생각이 들어서 너무 멋지다는 생각이 아유. 들었습니다. 네. 음. 또 해금 연주를 이쯤에서 마중이라는 곡을 들려드릴까 하고요. 네. 그리고 연주를 들려드린 이후에는 네. Q&A 세션으로 넘어갈까 해요. 그래서 어떤 질문들 선생님과 좀 나누고 싶은지 생각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좀 깊이 있게 나누는 시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수. 멋있죠? 아니, 그리고 이 노래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맨 끝이 뭐냐면, 내가 먼저 달려가서 꽃으로 서 있을게 하는 게 맨 끝 구절이에요, 가사. 얼마나 아름다워요.
완전 너무 아름다우시죠? 꽃으로 서 있겠다니. 아, 정말 마지막에 그 시 구절을 네. 딱 이렇게 읊어주시니까 네.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이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미리 얘기했던 건 아닌데 이걸로 정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네. 정말 고심을 많이 하거든요. 곡을 어떤 게 이 콘서트의 컨셉에 또 작가님께 어울릴까? 근데 딱 그 마지막 시구를 이렇게 읊어주시니까 그것도 너무 명랑하게. 네, 그 포인트가 너무 재밌네요. 너무 명랑하시고 정말 너무 사랑스러운 선생님이시네요. 저 오늘 책으로 깊이 만나고 또 이렇게 뵈니까 더 선생님의 그 반짝임에 네, 훅 들어왔습니다. 네, 너무너무 좋고요. 선생님 이제 Q&A 세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 질문해 주신 분께 제 음반, 한정판 음반을 선물로 드립니다. 네네. 네. 아, 제가 이정아 작가님 책을 좀 완독하고 왔는데 네. 그 글 중에서 마음에 들었던 게 꽃과 꽃 사이에도 바람이 애통한다. 맞아요. 이런 그 문구가 아주 좋았었고 오늘 모인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다 모이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꽃 책을 이제 이번 첫 책으로 내셨는데 혹시 글 쓰는 중간에 네. 다음에 이런 또 제안이 들어오면 네. 어떤 글을 또 한번 써보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저도 너무 궁금하네요. 궁금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후배들이 예를 들어 언니 다음에는 꽃책을 그냥 꽃 화보집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 한 번은 제가 제자 선생님들한테 그러니까 쟤랑 저랑 되게 친한 멤버들이 몇 명 있어요. 선생님들하고 같이 책을 내면 어떨까? 그러니까 티아라와 제자들 해서 저만이 아니라 저의 작품도 나가지만 저희 선생님들이 각각의 어떤 자기의 시그니처가 생긴다면 그런 거를 합해서 그런 약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아까도 설명하셨는데 보통 꽃책은 그 만드는 과정들이 대부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책은 저는 만들고 싶지는 네. 않았거든요. 그게 아니고 뭔가 이야기가 있고 들려주고 싶은 내용이 있는 게 좋은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지? 티아라와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랬더니 막 또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책을 내는 것도 꿈이었다고. 근데 꿈을 꾸니까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 선생님들이, 제자 선생님들이 꿈을 같이 꾸면은 이룰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또 인생에 저도 작가가 되지만 그분들도 작가가 되는 거죠. 한 챕터씩 맡아가지고. 그런 것도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꼭 뭐 저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각자가 생각하는 삶의 또 방식이 달랐을 수도 있고 그런 삶의 모습을 근데 그게 하나의 꽃과 플로리스트로서의 어떤 모습들 그게 뭐 인생과 꽃이 같이 있는 거죠. 그런 것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너무 어떨까요? 기대되네요. 괜찮을까요? 오케이 네. 하셨네요. 두 번째 책 귀에 들어가나요? 네. 네. 정말 이 책 속에서 그 사계절을 묘사한 부분도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들이 진짜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 질문지 가운데 이 다음 책에 관한 질문도 있었고 또 계속 써주시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의 선배님으로서 또 비즈니스를 이렇게 일구신 분으로서 더 듣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네. 네. 또 두 번째 질문 있을까요?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세요? 두 번째 질문도 음반을 들어야 질문을 하시겠어요? 질문 좀 하세요. 질문하세요. 네네. 선생님께서 이렇게 책을 내시고 또 이렇게 또 많은 제자분들 앞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이 꽃계의 1인자라고 하셨는데 약간 그 위치까지 오셨는데 선생님께서 늘 이렇게 꿈을 꾸는 삶을 그리고 또 책에서는 뭔가 나의 삶이 예술 작품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너무 선생님도 지금 너무나 충분히 아름다운 삶과 예술 작품으로 살아가고 계시지만 또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서 또 다른 또 목표가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선생님의 뭐 이정화로서 아니면 선생님으로서 뭔가 그런 목표가 꿈이 또 있으신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북 콘서트 때 네. 질문이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꽃 업계에서는 어느 정도 제가 위치를 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사람이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잖아요. 그거를 막 안 내려가려고 발버둥 치는 거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내려가는데 그걸 천천히 내려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이제 저는 그 템포가.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처럼 계속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내려는 가는데 확 꺾이지 않게. 근데 확 꺾이지 않으려도 노력은 해야 되죠. 그냥 맨날 했던 거 똑같이 하면은 아무도 안 오겠죠. 뭔가 변화는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을 때까지, 하기 싫을 때까지는 계속 할 거예요. 꽃 일은 안 하진 않아요. 선생님 일을 계속 하겠죠. 그리고 제 개인적인 꿈은 그때 제가 북 콘서트 때 말씀드렸는데 10년 후의 꿈이 제가 좀 약간 좀 부끄럽긴 한데 장학재단을 세우는 게 제 꿈이에요. 역시. 예, 그때도 말씀은 드렸지만 크게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갖고 있는 재산에서 어느 정도를 빼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 이제 카톨릭 대학교의 의과대학에 네. 이제 그런 우리나라 의료 발전을 위해서 제가 나중에 죽더라도 그거는 계속 재단을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나중에 이제 그런 남는 뭐 이렇게 뭐 그런 이제 재산도 거기 나중에 기부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제 삶이 제가 죽더라도 좀 더 반짝이면서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게 저의 개인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저희 남편하고도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참 사람이 세뇌가 무섭다는 게 제가 계속 세뇌를 시켰더니 이제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막 이름도 짓고 저희 둘이서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때쯤에 이렇게 재산을 이렇게 하고 일부를 이렇게 하고 그럼 우리 신랑은 이제 너무 적지 않냐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적다는 금액이 사람마다 다르겠죠. 많다는 금액도 다 다르고 하지만 저희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 경제력이 또 되면 또 거기다 추가해주면 되고 이러면 되는 이게 거지. 바로 실행력과 추진력의 아 그런 건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너무 그게 막 크게 생각하면 못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몇십억씩 해서 하면은 못 하겠죠. 저희도 그러면 우리가 뭐 살 집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아니고 어느 정도 시작이 중요하니까 시작을 예를 들어 해놓고 그걸 관리를 이제 저는 이제 저희 신랑을 좀 시키면 좋겠다. 그래서 이사장이란 이름을 붙여주고 좋잖아요. 재단 이사장. 네, 멋있잖아요. 이렇게 또 이렇게 네. 뭔가 세뇌를 네.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큰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면서 네. 그렇게 해서 그걸 또 이렇게 관리하고 저희가 이제 왜냐면 저희 신랑이 그 대기업 증권에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잘해요. 그러니까 저는 돈을 안 좋아하지만 신랑은 돈을 좋아해요. 그래서 잘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돈을 그러니까 뭐 별로 관심이 없는데 신랑이 알아서 다 불려주니까 그런 거를 또 재단을 만들어서 불리는 사업을 하면 되잖아요. 본인이 잘하는 거잖아요. 본인 장점을 살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제 꿈입니다. 좀 개인적인 꿈이긴 한데,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야지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아니면 안 하잖아요. 사람이 돈 아깝다고 또 안 할 수 있으니까 작더라도 제가 금액을 안 밝혔잖아요. 아까 출판사 대표님께서 이렇게 박제하셨어요. 아, 그래요? 말씀하실 때. 네. 그래서 그거는 아마 할 것 같아요. 저는 마음 먹으면 너무 하는 멋있으시네요. 사람이라서 네. 아니 뭐 멋진 것보다 그냥 제가 생각할 때 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읽어가는 과정이 재밌는 거잖아요. 그래서 못 이룰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걸 향해서 가는 거와 아무 그 꿈도 없고 목표도 없이 하루하루 사는 거는 다르더라 이거죠. 10년이 지나고 보면. 그리고 저는 지금 쭉 생각해 보면 항상 10년 단위로 계획을 했어요. 그러니까 20대 때는 30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제가 꽃을 시작한 게 38이거든요. 그러니까 30대는 40을 어떻게 살까? 40에는 50을 어떻게 살까? 50에 60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60에는 70을 어떻게 살까 해서 이제 그런 큰 어떤 그림을 그려놓는 거죠. 그리고 달려가는 건데 지금은 이제 제가 60대이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열심히 달릴 수도 없어요. 이게 건강도 그렇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감각이 떨어지죠. 아무래도 젊은 사람보다 그건 인정해야 되는 거죠. 내가 떨어질 수 있는 거, 그건 당연히 인정하고, 하지만 그거를 좀 천천히 떨어지게 노력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도
이렇게 뭐 저보다 거의 두 띠동갑 선생님한테 가서 배웠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새로운 거 나오면 저는 나이와 경력과 상관없이 찾아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그게 내 디자인에 뭘 넣어줄까?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아, 그 사람이 이런 라인을 해, 이런 소재를 이렇게 써? 그럼 나는 내 디자인에다 어떻게 넣어야겠다. 그게 나의 새로움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과정이 저는 되게 즐겁고 재밌어서 지금은 올해는 아직은 그런 뭐 선생님을 만나지는 않았지만 아마 또 가다가 또 그런 분이 있으면은 뭐 해외 갈 수도 있고 국내에 갈 수도 있는데 이제는 해외는 저는 별로 안 가고 싶은 게 많이 다녔고 해외가 저를 이렇게 막 끌어당긴 선생님이 없어요.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더 워낙 잘하는 것 지금 같아요. 너무 한국이 잘하셔서 맞아요. 여러 가지가 잘해요. 코리아 플라워도 정말 음.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하고는 좀 다르고 우리가 어쨌든 한국에 있잖아요. 한국 기반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잘 파는 선생님이 최고인 거예요. 뭐 우리가 미국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 선생님 잘하는 거는 그 문화인 거예요. 이게 나라별로 다 틀리거든요. 꽃 디자인도 그 나라에서는 먹혀도 우리나라에서 안 먹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배운 것들을 결국은 한국적인 문화에 맞춰서 디자인들을 바꾸고 뭐 다랑아리 같은 것도 외국엔 없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어 그런 화기가 개발됐을 때 거기다 뭘 해볼까 하는 거에서 한국적인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는 거고 사람들이 또 그것 때문에 외국에서도 많이 배우러 왔었거든요. 저한테도 오고 왜냐면 궁금하니까 다랑아리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 결국은 그런 것들이 한국의 뭐 꽃 문화를 발전시키는 거고 저도 그래서 또 발전하는 선생님 있으면 가서 배우고 또 제 디자인에 접목하고 그런 과정이 저는 뭐 부끄러울 게 없잖아요. 배우는 게 무슨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경력도 상관없더라고요. 경력이 많은 사람들이 더 오히려 구태의연할 수도 있어요. 정말 지루하고 자기 고집만 갖고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젊었고 신선한 사람들의 에너지도 받고 이야기도 듣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네, 그렇습니다. 너무 좋네요. 아이. 너무 그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저도 그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게 진짜 창조다라는 말씀을 하신 그 문장이 너무 좋아서 그 부분을 선생님께 좀 낭독을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려볼까요? 제가 여기에 네. 아마 예. 이 문장을 가지고 왔던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은 제가 안 옮겼는가 보네요. 아니요, 여기도 있나요? 아니 여기 239 있고 하나는 234가 있는 4도 있고 그런데요. 거기인가요? 239쪽을 제가 그러면 거기를 한번 좀 낭독 233페이지. 233페이지죠? 선생님 목소리로 좀 낭독을 들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233페이지에 여기네요. 여기 이거죠? 이거요? 중간. 아, 33의 중간? 근데 선생님은 대표님은 여기가 좋다고 막 하셨네. 거기도 너무 여기는 아까 이야기를 나눈 부분이라 네. 선생님께서 낭독을 어떤 걸까요? 아까 저기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인데 갑자기 이렇게 보니까 잘 안 보이네요. 네네네. 네네. 한번 보시겠어요? 네. 네. 233. 근데 엄청 공부 열심히 하셨네요. 완전히 빗줄에 막 난리가 아닌데 최고 열심히 보신 것 같아요. 저는 제 책을 이렇게 봐요. 아니, 근데 정말 진짜로 좋아요. 좋아서. 아니 저도 그래 밑줄 보면서 보는데 여기 진짜. 있네요. 선생님 맞네요. 맞아요? 여기. 예. 네. 여기까지 생각이 든다까지 여기서부터 읽어주시면 돼요. 네. 234페이지의 맨 마지막 문단 살다 보니 네, 선생님 낭랑한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약간 창피하지만 읽어볼게요. 네.
살다 보니 그 등수와 삶의 빛나는 모습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난 안다. 남과의 비교보다는 자신만의 가치를 찾아내고 그 기준에 따라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발견해서 그걸 발전시켜 나갈 때 자존감이 높아지며 자존감이 높을 때 삶이 더 행복해질 확률이 높다는 생각이 든다. 결국 나 자신을 사랑하며 내가 창작해 가는 내 삶의 예술 작품이 바로 나 자신이란 생각이 든다. 예전부터 엄마가 내게 한 말이 있다. 넌 끝이 좋은 아이야. 엄마의 사랑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했다. 네.